안녕하세요. NCS 직업 기초능력평가 해설 강의를 맡은 김경훈입니다. 자, 지금 이제 저와 살펴보실 부분은 문제 해결 능력 파트 150문제에 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는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아이는 2018년 1월 한 달간 다음 조건에 따라서 일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아이의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인가? 라고 나왔습니다. 실수령액 얼마인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 4대 보험료는 기본급 추가수당을 모두 합친 금액에서 계산을 하고 실수령액의 원단위는 절삭한다. 그 다음 세부 조건들 나와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하기로 했답니다. 자, 그럼 3시부터 11시까지니까 잠깐 간단히 보면 8시간 근무고요. 자, 그 다음 매주 금요일마다 밤 12시까지 추가 근무했답니다. 플러스 1시간이 됐고요. 11시까지 근무에다 12시니까요. 급여는 시급으로 계산을 하고 시급은 법정 최저 금액인 7,530원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월에 총 23일을 근무했고 금요일은 4번 있었다. 휴게 시간은 제공받지 않았다. 지각혹은 결근을 하지 않았다. 그 다음 추가 수당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조건으로는 4대 보험료 요율이 나와 있는데 일단 앞쪽을 보면서 문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세세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기를 봐도 지금 원단위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원단위까지 나와 있으니까 계산이 자신이 있으신 분은 붙잡고 일단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계산이 좀 약하다. 그리고 계산하는 게 조금 버겁다. 그런 경우에는 뒤쪽으로 빼놓거나 사실 스킵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일단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어떻게 세세한 계산 과정이야 이제 각자 아주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풀이 방법이 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이건 단순하게 곱하고 계산하는 거니까 그 필요한 정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정확하게 확인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기본급여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본급여는 이제 나눠서 기본급여 생각해보면 8시간씩 23일 동안 일을 합니다. 23일 곱하기 8시간이고요. 시간부터 먼저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 날마다 1시간씩 추가 근무합니다. 자, 그런데 금요일이 총 4번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4시간이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은 다 계산을 해주시면 188시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88시간에 당연히 7,530원 이제 곱셈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요거는 141만 5,640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항목인 야간 수당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야간 수당 보니까 10시부터 6시 사이에 근무를 했을 때 해당하는 시간만큼 오후 10시부터 6시 사이에 근무를 했을 때 해당하는 시간만큼 시급의 50%를 추가로 더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기본 근무 시간이 11시까지이기 때문에 하루에 야간 수당이 1시간씩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23일 동안 기본 근무 시간에서 23시간이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게 금요일 날 추가 근무했던 거 4시간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총 27시간 되겠고요. 그래서 27시간 곱하기 7,530원 또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조심해야죠. 50%를 더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0.5입니다. 분수가 편하신 분들은 2분의 1에서 약분하고 계산을 해주셔도 되는데 공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계산하고 0.5 계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10만 1,650원 이렇게 나오죠. 55원. 자, 그 다음 연장수당 근무 보겠습니다. 연장. 자, 지금 연장 조건에 대해서는 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계산이 간단한 게 8시간, 23일 동안에 8시간 일했고요. 금요일 날마다 1시간씩 4번 했기 때문에 4시간 곱하기 7,530 곱하기 0.5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1,560원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주휴수당 마지막 항목입니다. 주휴수당 보면 지금 주휴수당은 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일주일의 근로일수를 채웠을 때 하루 기본 임금의 20%를 추가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추가 근무 시간은 제외하고요. 기본 근무 시간이니까 23시간. 그러니까 하루 기준으로 하면 7,530원 곱하기 8시간 됩니다. 근데 거기에 23일 동안 일한 것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20%를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다시 0.2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쭉 계산을 해주시면 27만 7,104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항목이 다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이 장황해서 계산이 좀 원활하거나 빠르신 분들은 바로 풀어도 좋지만 아니신 분들은 스킵을 하거나 나중에 푸는 문제로 배정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다 계산해 주시면 180만 9,459원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다음 항목이죠. 다음 단계 잠깐 뒤로 가서 보면 4대 보험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4대 보험 요율이 나와 있는데 4.5%, 그 다음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퍼센트가 없고요. 그 다음 고용보험 0.65%, 건강보험 3.12%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을 모두 다 더해보면 8.2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180만 9,459원에 곱하기 0.9173을 곱해줍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은 165만 9,816.74 이렇게 지금 복잡하게 나오는데 분명히 문제 조건 잠깐 다시 확인을 해보면 문제 조건에서 원단이 절사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싹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65만 9,810원 이렇게 해서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정답을 찾아주시면 정답은 5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나중에 정오표에서 혹은 교재에는 아예 수정이 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문제 풀이할 때는 수정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G는 그대로 있고요. H에 여기 동그라미 없어집니다. 이거 없고요. 그 다음에 F에 동그라미가 추가가 됩니다. 향후에 여러분들이 푸시는 문제에는 수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정오표에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번, 3번 이어지는 문제인데 1층에는 매점 매표소 상영관이 있고 2층에는 상영관만 있는 영화관이 있고요. 직원별로 수행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 나타낸 근무 조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A 직원부터 H 직원까지 수행 가능 업무표가 있고요. 근무 조건표를 보면 근무 조건은 뭐 무슨 요일은 할 수 있고 어떤 요일에 일을 한다 뭐 이렇게 근무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2번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니까 직원들은 일주일치 근무의 스케줄표를 짜는데 2가 금요일에 급한 일정이 생겨서 다른 직원이 그날 근무를 대신하기로 했답니다. 자, 그러면 2는 근무를 하지 않으니까 이건 그냥 놔두겠습니다. 2는 그날 근무를 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싹 지워버려야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은 뭐 금요일에 싹 지워지겠죠. 그래서 2의 근무를 대신할 수 있는 직원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먼저 금요일날 기본적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 근무하고요, B 근무하고, 그 다음에 C는 아예 이제 일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휴무고요. 그 다음 여기는 근무를 합니다. 그 다음 근무를 하죠. 자, 그 다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D 또는 H. 여기 둘 중에서 하나 골라야 돼요. D 또는 H요. D 또는 H. 이렇게 골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필요한 인원이 확인을 해보면 금요일은 매점에 1명, 매표에 1명, 그 다음에 건표에 1층에 1명, 2층에 1명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점과 매표소를 오가는
지원을 하는 한 명이 총 5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매점 1명, 뭐 층수는 상관없이요. 그 다음에 매표 1명, 검표 2명, 그 다음에 매점과 매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지원이 1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앞쪽 표로 넘어가 가지고 그 D하고 G까지 파악을 하면서 각각 어떤 일이 배치될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조건에 보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잠깐 지우면요. 자, 먼저 근무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아까 전에 A하고 B하고 그 다음에 F하고 G는 일단 근무를 하게 됩니다. F하고 G는 근무를 하게 되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대상 자체가 지금 D하고 H입니다. 근데 D하고 H는 지금 D는 검표만 할 수 있고 지금 H는 매표만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배치를 해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씩 결정되어 있는 B부터 결정을 하면 B는 그냥 매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B는 매표가 확정이죠. 여기는. 매표가 확정이고요. 그 다음 지금 A는 매점과 검표 2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놔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 D도 검표 확정입니다. 그 다음 F는 매점과 매표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원이 확정입니다. 지원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확정이고요. G도 매점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점도 확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매점 확정됐고 매표 확정됐고 지원이 확정됐고 검표는 1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인원은 검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D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그 문제에서 보면 보기 5번 D가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통상적으로 3번은 통상적으로 손님이 적어서 D, E, G, H 4명만 근무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평일에는요.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돼서 업무별 인원수를 동일하게 주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추가로 2명을 더 근무시키기로 했는데 다음 추가 인원 조합 중 그날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조합은 무엇이냐 했습니다. 자, 지금 먼저 필요한 인원을 잠깐 다시 2번에서 살펴보면 주말에는 매점 2명, 매표 2명, 그 다음에 1층 검표 1명, 2층 검표 1명 해서 총 6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매점이 2명, 그 다음에 매표 2명, 그 다음 검표가 2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검표가 2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앞쪽에 조건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보면은 요거 표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동그라미 들어가고 여기가 지워집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은 D하고 E하고 G하고 H라고 했습니다. D하고 E하고 G하고 H가 근무하고 추가로 근무가 가능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문제가 나왔죠. 자, 그런데 D는 지금 보시는 것과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검표가 확정입니다. 검표. 여기는 검표가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E는 매표 또는 검표를 할 수 있습니다. 매표 또는 검표. 자,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 G는 무조건 매점. 자, 그 다음에 H는 매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조건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검표는 1명이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점도 1명이 확정되어 있고, 매표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2명을 더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요거를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죠. 첫 번째, E가 매표라면, 매표는 확정되어 있고,
매점과 검표가 한 명씩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검표 한 명과 매표 한 명이 필요합니다. 매점 한 명이 필요합니다. 매점 한 명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가 검표를 하는 경우에는 매점 한 명과 그 다음에 매표 한 명이 필요합니다. 매표 한 명과 매점 한 명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지금 두 개 중첩되는 거 확인을 해보니까 매점은 반드시 한 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둘 중에 한 명은 매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검표나 매표가 하나씩 있어야 되죠. 자, 요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문제 보기, 지금 보시면 문제 보기 A, B, AC, BC, BF, CF 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편의상 앞쪽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여러분들은 교재 보시고요. 자, 먼저 A, B부터 확인을 해보면 A, B는 자, 지금 검표 매점 혹은 매표 매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매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표가 가능하니까 이 두 번째 경우 매점과 매표를 해가지고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 AC 같은 경우도 매점과 매표를 이용을 해서 가능하게 되고요. 혹은 검표와 매점을 이용을 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시면 BC는 보면은 매표, 검표만 되고 매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조건을 파악하다 보니까 매점은 반드시 한 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되는 것은 3번 BC가 차질이 생기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지금 서울토지주택공사에서 다음 조건에 따라서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일정한 이자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 대학에 진학한 J씨가 전세금 5천만 원으로 계약을 했을 때 공사에 매달 내야 되는 이자는 얼마인가 했습니다. 매달 내는 이자입니다. 자, 우선순위 보니까 지금 한부모 가정 여기 있네요. 자, 한부모 가정은 1순위에 속하고요. 1순위, 그러면 3순위 볼 필요 없고 1순위를 보면 임대 조건에서 임대 보증금은 100만 원, 그 다음 공사 자격 조건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공사지원금의 연 1.5%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맨 아래 조건이 있죠. 단, 공사지원금은 전세금에서 임대 보증금을 뺀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계산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총 5천만 원을 계약을 했는데 임대 보증금 100만 원을 빼니까 5천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4,900만 원에 대해서 연이자 1.5%. 자, 1.5%면 소수로 바꿔주시면 0.015 이렇게 되겠죠. 10의 자리, 1의 자리, 소수 첫째 자리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자릿수 옮겨서 계산을 해주시면 여기는 73.5, 즉 73만 5천 원이라는 연이자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73만 5천 원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2로 나눠야 되겠죠? 바로 나눗셈을 하셔도 되고 분수에서 약분을 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방법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61,250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답이 1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연습하시면 정확하게 맞을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번 문제는 주민등록번호 공식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지금 잠깐 조건을 보면 1896년 8월 21일에 지방자치단체 번호 66인 지역에 주민센터 고유번호가 11인 읍에서 여자아이가 처음으로 출생신고가 되었다. 이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뒤쪽에 보기는 이제 같이 있는데 일단 앞쪽 부분은 여기서 정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앞쪽에 있는 6자리는 해당 연도라고 했죠. 자, 그래서 해당 연도라고 했으니까 보시면은 96, 그 앞쪽에 1800은 떼버리고 96, 08, 96, 08, 21까지는 그대로 확정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 앞쪽 보면 1800년대에 출생한 여자아이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붙여주는 번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번호. 그래서 66이 붙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읍면 등의 주민센터 고유번호 1이 붙게 되고요. 그 다음 당에 해당 주민센터에 출생 신고된 순서라고 했으니까 여자아이가 처음으로 출생했다 했으니까 여기 1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 번호 구하는 게 문제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뒷자리 7번째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면 여기에 맞춤식으로 여기를 보면 지금 1번 여기까지 똑같고요. 2번 똑같고 3번 똑같습니다. 근데 4번과 5번은 답이 안 되고요. 아예 그 처음 시작하는 그 숫자가 다르죠. 뒤쪽 번호가요. 자, 그래서 나머지 순서대로 그냥 계산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 1, 2, 3, 4, 5의 5개의 숫자를 순서대로 곱한다. 자, 그러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120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경우의 수를 하든 확률을 하든 뭐 5 팩토리얼 정도까지는 n 팩토리얼 하면은 거꾸로 곱해가는 거죠. n부터 1까지 곱해가는 건데 5 팩토리얼 하면 120, 그 다음에 4 팩토리얼 하면은 지금 4 팩토리얼 하면 24. 이런 거는 간단하게 기억을 해놨다가 빠르게 푸실 수 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20 나왔고요. 곱해서 나온 수에 자리별 숫자를 모두 더한다라고 했으니까 3이 됩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0 하니까요. 그 다음 첫 번째 나온 거와 두 번째 나온 것의 합을 123을 1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한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를 구해보시면 여기는 몫이 11, 나머지는 2가 되죠. 아, 오랜만에 보네요. 요건 초등식. 자, 그래서 나머지는 2가 됩니다. 그 다음 11에서 나머지를 뺐다라고 했으니까 9가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맨 마지막 7번째 자릿수는 9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